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지세요. 부모의 얼굴 표정 속에 아이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후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면 아이를 혼내고 다그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면 아이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다. 상처받은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어린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입니다. 송지희 작가님의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저자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자녀 양육, 부모 교육, 가족 의사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교육을 말합시다에서 부모님들의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위로가 필요해. 요즘에는 아빠들도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위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해보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며 잔소리만 늘어가기도 하는데요. 엄마도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 책을 멘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책 앞표지에 또 뒷표지에도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엄마 마음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게 자란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지세요. 부모의 얼굴 표정 속에 아이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부모입니까? 이 책이 부모님들에게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이 시작됐다. 어릴 적 부모에게서 들었던 청개구리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항상 엄마가 하라는 것에 반대로만 했다. 엄마는 결국 죽으면서 청개구리에게 물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물가에 묻을까봐 반대로 유언을 남긴 것이다. 그런데 엄마가 죽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청개구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엄마의 유언대로 엄마를 물가에 묻었다. 그래서 그 후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물가에 앉아서 운다는 것이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이 되어서. 부모들은 왜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왔을까?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준은 항상 옳은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자녀를 자율적 인간으로 자라게 도와주는 방법인지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만 행동했을까 하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를 비판하고 나무라기만 한다면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청개구리처럼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될 수도 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문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기에 앞서
아이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면 그 행동의 이유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아이, 수줍고 위축돼서 표현하지 않는 아이는 모두 상처를 받은 증거라고 한다. 친구들끼리 놀다가 사소한 일로도 금방 남을 때리거나 울어버리는 아이, 무슨 일이든 폭력을 먼저 쓰는 아이를 부모가 물리적으로 제지하려고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서 폭력을 배워서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게 된다. 아이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아이만의 원인으로 본다면 아이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어린 시절 자녀와 맺은 관계가 자녀가 사춘기를 맞으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강압적으로 자녀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았을 경우 아이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거나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다. 사춘기 아이들은 왜 반항할까? 초등학교 4학년 수민이는 엄마가 공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말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가 하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고 따지곤 한다. 고분고분 말 잘 듣던 아이가 뽀루통에서 말끝마다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엄마가 다가가려고 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반항하지만 막상 거리를 두면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니 엄마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엄마는 아직도 아이인 것만 같은 수민이를 더 챙겨주고 싶고 엄마의 말에 대들지 않고 잘 따라주기를 바라지만 아이와 자꾸 부딪히게 되니 힘들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닌 듯 멀리 느껴지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 모양이에요.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요. 가끔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래서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일찍 왔나 봐요. 7살이거든요. 아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부모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 있거나 아이의 발달과 기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부모 자신의 자녀 양육 태도를 살펴보고 자녀에게 적절한 부모 역할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한다. 남자아이는 몽정을 하고 어깨가 넓어지며 변성기가 찾아오고 여자아이는 가슴이 부풀고 생리를 시작하며 여성스러운 몸매가 만들어진다. 사춘기 아이들은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얼굴에 여드름이 돋는다. 이렇게 신체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아이가 사춘기에 진입했다고 보면 된다. 예전 같으면 13세 정도가 돼야 사춘기를 맞이했지만 요즘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선다. 이때가 되면 아이들을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보다 체격이 커져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가 하면 각종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가 자신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습관들이 무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아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사소한 말대답 등으로 거의 매일 싸우기도 한다.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아이가 믿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부모를 거부하고 때론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린다.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춘기 시기 자녀의 특징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면 자녀가 사춘기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빨라진 사춘기로 당황하는 부모들. 자녀가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부모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아이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잠금을 해놓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아이가 몰래 야동을 본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된다. 달라진 자녀의 모습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춘기 아이들 중 75%는 무난하게 이 시기를 보낸다. 그리고 25%는 격렬한 사춘기를 보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부모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는 아이를 보면 대부분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 먼저 부모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도 변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아이에게 뭔가 꼬치꼬치 캐묻고 있지 않은지, 과도하게 간섭하고 명령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도 필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자녀는 쉼없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부모는 한자리에 머물러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면 자녀의 성장을 돕기 어려울 것이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가 현재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통찰하고 그에 걸맞은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해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면서 보이는 변화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며 고민이 커져간다. 대처 방법을 몰라서 아이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한다. 부모 자신도 자녀 양육이 힘들어져 무기력해지거나 부모로서의 유능감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욕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순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부모 말에 대들고 반항할 때 부모는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훈계하고 꾸중도 하지만 도리어 부모와 자녀 간의 기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가 꺾이지 않기 위해 힘으로 제압하려 하지만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다. 사춘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기가 힘든 시기이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춘기가 되면 아이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부모 말을 잘 듣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미 끝나기 때문이다. 사춘기 아이의 반항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부모와 다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자기 선언의 욕구를 표현한다.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펼칠 만큼 성숙한 상태가 아니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거칠게 표출하게 된다. 자기 선언을 하는 아이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사이에는 단단한 벽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단절되고 만다. 자녀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의견 조율이 안 될 때 부모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체벌을 가하면 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과 반발심을 일으키고 충동성을 부추기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반항을 위한 반항이라는 극단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화를 다스리지 못해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갈등이 있을 때 상황을 즉각 종결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체벌을 하는 등 폭력을 쓸 경우 폭력의 정당화를 아이에게 가르치게 된다. 그럼 아이도 부모가 한 것처럼 폭력을 쓰고 그것을 합리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모는 자신의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 때는 어디서 배운 버릇이니? 또는 네가 다 큰 줄 알아? 하는 식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 부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엄마 말에 기분이 상한 것 같구나. 그런데 네가 화를 내니까 엄마는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심하게 반발하지 않는다.
이 시기 아이들은 판단력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고 감정의 단계도 어른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감정 표현이 단순하고 격렬하다. 그러므로 아이의 반항적 태도를 과하게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은 자제하자.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반항하고 대드는 아이의 행동에 집착하면 부모의 염려와 걱정을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자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격렬한 감정에 압도돼 아이에게 모욕적이거나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 또는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부모는 감정을 다스린 뒤 자녀와 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가 난 상태로 자녀와 대응하면 부모 자신의 화를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불필요한 잔소리를 늘어놓게 돼 자녀의 귀를 닫아버리게 할 수 있다.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려 한다. 아이에게 비밀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서 아이의 생활을 훤히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휴대전화도 비밀번호로 잠가놓고 뭘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으니 도무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부모가 휴대전화를 보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를 잠가놓자 엄마는 아이가 잘 때 아이 방에 몰래 들어가 비밀번호를 찾아내려 애쓴 끝에 결국 알아냈다. 그런데 막상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니 헐 이라든가 아니 같은 각종 이모티콘 등 별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들만 가득했다고 한다. 보통 부모는 자녀가 휴대전화를 잠금으로 설정해 놓으면 아이가 혹시 무슨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지 비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뿐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심각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를 믿고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뜻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자녀의 행동에 지나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걱정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 터놓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조급해져서 무리한 방법으로 자녀를 곁에 두려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부모의 조급증은 자녀의 마음을 돌리기보다는 부모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부모의 욕구대로 아이를 바꾸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아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춘기 자녀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자신이 누구인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이 시기는 학교, 성적, 또래 친구, 미래 등 자신과 주변 환경에 민감해져서 고민을 많이 할 때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그런 고민을 혼자 간직하고 싶어 하거나 또래끼리 비밀을 유지하려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필요하면 불러 기다릴게. 이렇게 자녀에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좋다. 아이와 자꾸 멀어진다고 느낀다면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녀는 부모를 편안하게 여긴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집을 나가라. 사춘기 아이들은 세상이 온통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며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 뇌의 발달 단계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폼생폼사가 지상과제다. 옷을 차려입지 않으면 문 밖에도 나가지 않으려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본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다. 남자아이들은 머리 모양을 사수하느라 부모와 신경전을 벌인다. 외모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바로 연예인이다. 이 시기 아이들은 연예인에게 열광하며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부모는 팬클럽 열성 회원이 된 아이들 때문에 속병을 앓는다. 아이들은 충동성이 극에 달해 질풍노도처럼 행동한다. 안 하던 짓을 하고 어른 흉내를 내보는 것은 사춘기의 전형적 특성이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이상한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는 것,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려 노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다. 이러한 행동이 다른 시기에 보인다면 이상 행동이지만 사춘기에 일으키는 충동들은 지극히 정상이다.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는 자기 자녀가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 시기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춘기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부모는 물리적인 힘으로 아이를 이길 수 없다. 아이들의 힘은 이미 부모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가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는 교통신호등 역할을 하자. 신호등은 불빛 색깔로 신호를 보내 건너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서 교통이 교란되지 않게 체계를 잡아준다. 부모는 아이를 무조건 통제하지 말고 교통신호등처럼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서 조금 물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집을 나가라.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보다는 자신과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므로 아이가 잘 따르는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다. 사촌이나 선배, 이모, 삼촌, 선생님 등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들이 부모 대신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고민하며 나는 누구인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사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도 지나치게 몰두하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려고 한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아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믿음을 보여주면 아이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경험을 쌓으며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외국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한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내면의 힘이 부족하다. 이는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돕지 못하고 폐쇄된 환경에서 공부만 강요하는 학교와 가정 탓이 크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열중, 집중,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꼴찌를 하던 아이가 목표를 정하고 난 뒤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 아이에게 고민을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공부만 강요하면 정체감에 혼란이 오고 부모나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반항함으로써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대학 가서도 아무 생각 없이 놀게 되고 허탈감과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를 폐쇄적인 환경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올바른 가이드가 절실한 시기이다. 책소담.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들을 응원하며 오늘 낭독을 시작하며 읽어드린 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지세요. 부모의 얼굴 표정 속에 아이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후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면 아이를 혼내고 다그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면 아이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다. 상처받은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어린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책의 소리를 담다. 여기서 마칩니다.